우리나라가 국제대회 유치를 해본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실패한 것도 많잖아요. 그때마다 대통령이 사과했나요? 그럼 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했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약을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그동안에 부산의 지지율이 TK보다 더 나왔습니다.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총선의 호재로 생각했다라는 건데 선을 넘었어요. 약을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윤 대통령이 진짜 충격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다. 그날 사우디가 마지막 5차 PT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를 지지해 주신 130개국한테 다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희망회로를 돌린 보고가 들어갔는데 냉정하게 이런 거를 평가해주는 언론, 뉴스도 좀 보시라.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좀 국립기어 같은 거 보고 김준일이 얘기하는 거 좀 들어라. 저를 존중하십시오. 시사평 라이브 중립기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립기어의 시그널 평론가 김준일 수석 에디터님과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새벽에 한 번씩 깨셨죠? 요새는 문자 때문에? 네. 예, 재난 문자. 그러니까요. 네. 예. 그 뭐 이게 진짜 웃긴 게 전국에 다 울리니까 이게 내 거는 소리가 작아도 진짜 다 들리더라고. 막 곳곳에서 이 소리가 이게. 그러니까요. 그 군내에서 이제 휴대전화 반납 안 하고 있다가 다 걸렸다 뭐 이런 거. 징징징징 네, 그러다가. 울려서 알림이 울려서. 요새는 휴대전화 쓰잖아요 군에서. 그 진동으로 해놔도 다 무음으로 해놔도 울리게 돼 있어요. 그게 무조건. 예. 근데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은 그 재난 문자 때문에 뭐 잠을 못 이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네. 저는 또 잠을 못 이루는 이유가 있어요. 네, 어떤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 동아일보의 중립기어 아이고. 또 채널 얘기가 나라 걱정했다 그러면 그냥 인정하려고 그랬는데. 더 잘 되느냐 네. 그 고민이죠. 네. 사실 연말이 다가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예. 구독자 지금 많아져야 되고 예. 지금 제가 오늘 또 선보이는 헤어스타일이 바로 JYP 헤어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소장님요? JYP가 지금 다르고? 우리 중립기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하. 인증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룡 영화상에 나간 JYP가 네. 저와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했다. 그래요? 근데 나이도 제가 많고 제가 이 헤어스타일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JYP가 저를 따라온 거지 제가 JYP를 따라간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JYP가 연세대에 나왔는데 89학번이거든요. 그럼 소장님은 더 95학번이십니다. 놀라운 사실. 네. 내가 너 이런 것까지 알고 있지 왜 나는? 초등학교를 6살에 들어갔나요? 놀라운 사실 제가 들었고. 사실 어제도 이제 오늘도 밤에 좀 들었는데 엊그제도 이제 저희가 좀 늦게 잤어요. 저희는 이제 이게 늦게 나오는 속보들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엊그제는 그 부산 엑스포 이제 유치 결과 때문에 저희 또 디지털 뉴스팀은 또 이제 저녁까지 늦게 근무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뭐 불발이 되고 표 차이도 좀 상당하게 불발이 됐습니다. 이게 뭐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굉장히 안타깝고요. 안타까운데 솔직히 이게 이제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셨잖아요. 예. 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본인의 육성으로 이렇게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사과를 한 게 1년 반 동안 임기 있으면서 처음이에요. 심지어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도 사과를 안 했어요. 뭐 유감 정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안타깝다. 뭐 교회에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한 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이제 이유를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하나 짚어야 돼요. 네. 하나는 우리나라가 국제대회 유치를 해본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실패한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안 되고 평창도 3번 삼수했잖아요. 네. 그럼 그때마다 대통령이 사과했나요? 안 했죠. 안 했죠. 네. 그럼 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했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약을 너무 많이 팔았어요. 막판에 너무 많이 팔았어요. 특히 이제 막판에 맞았고요. 그리고 정부 관계자와 외교부 관계자, 뭐 용산 관계자들이 이건 격전이다 지금. 그리고 2차 결선 투표 무조건 간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면은 뒤집을 수도 있다. 지금 역사상 통계적으로 1차에서 과반을 가진 나라가 국제박람회기구에서 투표했을 때 2차에서 뒤집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결선 투표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매우 어려운 거고요.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자체가 2035년에 지금 2년 뒤에 지금 오사카에서 열리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대륙별 순환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올림픽은 그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일종의 대륙별 순환이 정해져 있다라고 사실상 심정적으로 관습법적으로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한국은 원래 안 돼요, 그냥. 그런데 마치 될 것처럼 이렇게 약을 팔아놨고 부산에서는 굉장히 이제 있는데 이게 왜냐면은
그동안에 부산의 지지율이 TK보다 더 나왔습니다. 아하. 지금 최근에 지지율 보면은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아니면은 아. 정당 지지율이 부산이 더 높아요. 네. TK보다. 네. TK는 좀 많이 빠지고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총선의 호재로 생각했다라는 건데, 약을 그럴 수 팔아도, 있죠. 네. 예, 저는 그러니까 유치를 했으면은 무조건 호재고,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부산을 신경 써주고 여기에 뭐 이를테면 가덕도 2029년에 조기 완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뭐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선을 넘었어요. 약을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뭐 87대 80 얘기 나오고 막 막판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국민들의 실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도 실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진짜 충격 먹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찐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다. 그러니까 정보 보고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정보 보고가 희망 회로를 돌린 보고가 들어갔는데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제 문책 인사도 하고 뭐 박진 외교부 장관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그냥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것만 봐도 사우디가 1차에서 끝나는 게 대세였어요. 심지어 그렇죠. 거기에서 표 계산까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110표 정도 가져갈 거다. 뭐 많으면은 130표 가져갈 거라고 얘기했고, 그날 사우디가 마지막 5차 PT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를 지지해 주신 130개국한테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130개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걔네 119표 나왔으니까 거의 맞춘 거예요. 그렇네요. 이런 정보가 이미 고급 정보도 아니고 외신에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근데 희망 회로로 돌려가지고 외교부나 이런 데서 접전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다고? 다 잘라야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미 용산에는 직원을 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거를 이미 꽂혔잖아요, 이미. 이미 꽂혀 있으니까 이거를 무조건 되는 방향으로 다 말도 안 되는 보고들을 다 올리고 있고 이거에 된 거예요. 이게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올 여름에 이제 내년 총선 전망을 얘기를 하면서 여권이 170석 가져갈 거다. 170대 여름에요? 120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몇몇 평론가들과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기를 거쳐가지고 국힘을 거쳐가지고 용산으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런 물론 것들이, 여러 가지 전략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보기에는 야 해볼 만한데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보궐선거 결과에서 이제 박살이 난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현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용산을 둘러싸고 잘못된 정보 보고.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 책임이에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쓴소리 듣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더 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류의 정보들이 오니까 자기 그러니까 일종의 가상현실 아니면은 평행우주에서 지금 일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좀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런 거를 평가해주는 이런 언론 뉴스도 좀 보시라.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좀. 외신도 좀 보시고. 중립기업 같은 거 보고 김준일이 얘기하는 거 좀 들어라. 저를 중용하십시오. 제가 대각인데요. 이런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를 볼 때마다 새록새록 제 라이벌이 돼가고 있다. 그럼 지금까지 약간 밑으로 보신 건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신바르고 뭐 하는 거는 제 주특기인데 이제는 이것도 나를 위협하고 있다. 쉽지 않게 됐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번 엑스포 전략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35 전략을 썼었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중요한 게 우리 권기범 그러면 또 수재잖아. 이름난 우리 대치동 수재. 우리 대치동에 가본 거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가보긴 했는데 그때 가봤으면 잘 가본 거예요. 기범건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경쟁자가 누구냐, 나의 라이벌이 누구냐, 입시를 보더라도 우리 그 다음에 평가자가 누구냐, 평가의 유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경쟁자는 이른바 빈살만. 그렇죠. 저는 이제 살만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돈만 있어. 돈만 있고 표만 있어.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야. 그렇죠. 뭐 경쟁력이 뭐 부족했죠. 이름이 왜 사우디겠어요? 사우디 잘 사우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의 전략은 뭐냐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략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다 특종으로 단독으로 꺼내놓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평가자들을 노려야 돼요. 평가자들한테 야, 니들이 국가들 왜냐면 아프리카에 100억 달러 지원을 하는데 뭐 유치하는 것도 뭐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그러고 2030년에 건설하는 것도 사우디가 다 우리가 다 할게
돈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누가 편 안 주겠어요. 그렇죠. 끝난 거죠. 왜냐면 우리는 국내에 선거만 하더라도 돈 선거 못하게 직접 유권자한테 못 줍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사실상 이 지원을 빙자한 돈 선거예요. 네.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참 나라를 보면은 그래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지원 때문에 사우디를 선택할 수 없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자 일본 사우디 갔다가 어디로요? 다시 한국 와야 돼요. 네. 이걸 강조했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그렇죠. 다음 우리 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달라. 그러면은 그 마음 때문에 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 전략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챙긴 게 너무 안타깝죠. 아하. 맞아요. 저도 그건데 2030년에는 힘들지만은 어쨌든 네. 2035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았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2015년에 그러니까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두바이에서 열렸고, 네. 2025년에 오사카에서 오사카. 열렸어요. 네. 이탈리아는 원래 힘들었어요. 네, 네. 왜냐면 15년 전에 2030년에 열겠다는 15년 전에 2015년에 열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 네, 네. 이미 어려웠고 네. 이미 오사카랑 붙어있기 때문에 한국도 동아시아도 어려웠다라는 거 현실적인 거를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정도로 충격 먹지 않았어요. 네. 2035년에는 지금 중국이 지금 해보겠다고 하거든요. 2035년에 아, 한번 뭐 경쟁자가 또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갔었으면은 노력하는 게 가상에서라도 좀 이런데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도 지금 논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예비비까지 지금 330억 써가지고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1년 반 동안 570억을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800억 썼습니다. 870억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거를 성과를 이건 걸로 지금 우리가 열심히 했다라는 네. 걸 포장을 했는데 네. 그게 지금 그것까지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너무 눈앞에 당장에 뭐 이거에 좀 매달리지 말고 좀 길게 좀 보고 현실적인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을 좀 설득도 하고 네. 이렇게 뭔가 이게 전략을 짜야 된다. 이게 떴다방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부 네. 여당이. 그 저희 신문에 이제 오늘 그 저희 좀 대통령실 출입하는 제 훌륭한 동기 전주영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최초에 이제 부산 지지를 표명한 국가를 최소 44개의 나라로 판단을 했다, 파악을 네. 했다. 그래서 그게 한 50개국 정도 되고 이제 여기서 열심히 하면 이제 그 1차 투표에서는 안 되더라도 2차에서 실제로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또 저희끼리 이렇게 뭐 재계 사람들 만나서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도 이제 나름 기자라서 이것저것 얘기를 듣습니다만 미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건 예.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 약간 그때 분위기도 이제 1차 투표에서 이제 끝나지 않고 이제 결선까지 가면 선방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저도 들었는데 그 막판에 갑자기 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막 이게 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내가 들은 얘기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왜 개최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 그럼요. 점에서는 염원을 담고 그래야만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사우디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또 지적을 해서 이슬람에 대한 반발 심리 또 중동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참 이 지난 100여 년 동안 가장 발전된 나라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강조하는 건 맞는데 그런 건 그런 대로 가더라도 또 냉철하게 또 이걸 전략을 짜고 계산을 하는 또 그렇죠. 네. 한 축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었던 거 네. 아니냐. 국민들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부산에서는 부산 is ready. 이건 좋아요. 필요해. 그걸 탓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좀 냉정하게 전략을 세우는 사람도 있었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어떤 요거 의미에서는, 예, 한마디만 짧게 하면은 PT 5차 PT 마지막 PT 때문에 대한민국이 떨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아이, 어차피 그건 사전에 다 아니에요. 결정돼 있었는데 PT가 많이 촌스럽고 좀 뭐 속어로 구렸다. 아니 언제적 강남 스타일입니까? 도대체 강남 스타일 좀 그만 울고 먹으십시오 진짜. 두유노 강남 스타일? 아 진짜. 중립 스타일. 아 중립 진짜. 스타일. 아무런 중립 이거 봐 소장님이 잘하시는 거 보니까 옛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씨. 그런 것 좀 하지 말아라. 사우디 거하고 제대로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솔직히 네. 사우디 거하고 이게 내가 그냥 요것만 보고 PT만 보고 판단하더라도 사우디 찍겠더라고요. 물론 뭐 29표에서 더 많이 나와야 이제 뭐 30표 중반 정도나 뭐 네. 40표 가까이겠죠. 그랬더라도 조금 그런 점은 아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에스파, 뭐 윈터나
또 그다음에 블랙핑크의 제니나 공부해 오신 느낌이 나죠. 지수나 네. 이렇게 좀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게 안 됐을까? 아하. 뭐 많은 사람들이 또 BTS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선제적으로 더 빨리 가동이 돼서 그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우디에서 차라리 한 6월 정도에 대규모 공연을 해서 빈살만을 녹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게 빈살만이 그렇죠. 포기 전략으로. 우리 월드컵도 하고 2034년에 월드컵도 있고 네옴시티도 있는데 사우디가 만약에 한국을 밀어주겠다. 네. 그랬더라면 우리 가능했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다른 나라를 설득할 게 아니라 사우디를 녹였었어야 돼. 그 정도로 불리한 싸움이었다. 그게 뭐 어쨌든 뭐 그래도 고생했고 고생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비판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서 나온 문제점들은 잘 보완해서 뭐 또 대도전을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국정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뭐 이런 식의 그냥 행복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제로 이게 사실 첫 번째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이게, 나 첫 번째 할 말이 주제하고 많아서 집에 갈 뻔했어. 한준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갈 뻔했어 이렇게.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우리 함 작가 계속 기다렸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